안녕하세요. 남북 통합을 위한 분야별 통일 전략 한계점 분석과 기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최하솔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공식적 통일로는 1989년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발표되고 1994년에 일부 수정되어 공포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 점진적 이행론인데요.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통일의 로드맵으로 받아들여져 상당 기간 동안 큰 논란 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1994년대에 제정된 만큼 개정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당시로부터 30년 넘게 지난 오늘날에는 당시 남북 상황이 유효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의 많은 통일론들이 기존의 통일론을 보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마저도 현실적으로는 여러 전제 조건들을 지니며 실현이 어려운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는 각 영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의 방향성과 걸림돌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분야별 통일 전략에 대한 한계를 고찰하기 전 사회의 주요 분야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저는 사회의 주요 분야들을 제도 통합과 가치 통합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습니다. 제도 통합은 정치, 사회, 경제 분야로 설정하였으며 가치 통합에는 문화예술, 교육 분야를 포함시켰습니다. 먼저는 이념 및 제도의 동질성 회복을 필요로 하는 제도 통합 속 사회 분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후 혼란이 찾아올 한반도에는 통일 헌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화와 민주의 국가의 실현을 위해 바람직한 정치체제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따라서 정치 분야에서는 통일 헌법과 한반도 정치체제 전략의 한계점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통일 헌법 제정을 위해서는 통일의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한반도 통일이 합의 통일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통일 헌법이 요구될 것입니다. 혹은 흡수 통일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기존 헌법의 확장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통일국가 정치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안정된 정국 운영이 가능한 대통령제와 책임정치,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한 의원내각제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남북 간의 인식 격차가 매우 큰 한계점으로 작용하는데요. 법 제정과 정치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각국이 정치에 대한 동일한 가치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헌법의 지위는 교시나 10대 원칙보다 미약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남한은 법치 국가를 지향합니다. 통일 자체의 한계로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통일은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게 됩니다. 경제 분야에서의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일시장 구축인데요. 남북한의 단일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남북한의 극단적인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통일국가의 경제 분야에서는 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극단적인 경제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적 개혁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적 개혁을 도모하는 데에는 큰 한계점이 있는데요. 바로 자력갱생입니다. 자력갱생은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 정책으로서 경제에서의 자립을 지도 지침으로 삼습니다. 이 자력갱생은 외부와의 차단을 도모함으로써 지속되는 경제난의 원인입니다. 사회 분야는 광범위하며 제도와 가치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 측면과 가치적 측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사회 분야에서 제도적 측면은 사회복지, 언어통합, 지역개발 등을 필요로 했으며 가치적 측면에서는 가치관, 가족관, 정체성 형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 사회통합에서의 한계점은 어김없이 존재합니다. 사회주의 대가정은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 당, 인민을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이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사회 속에서 주민들 간의 가치관, 가족관,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 형성을 목표로 하는 가치통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민족 동질성의 회복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예술협업 등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화를 극복시킬 수 있는 교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문화예술은 단순히 주체사상의 선전선동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체문예는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체계인데요. 이 주체문예는 김씨 일가의 우상화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이러한 주체문예는 민족 동질성의 회복을 도모하기는커녕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남북한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교육 분야에서 통합을 위해서는 교육의 인식 차이를 극복을 토대로 교육의 내용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의 통합을 위해서는 과목 통합, 수업 방식 통합, 입시제도 통합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교육 목적과 교육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학생 개인의 역량과 자질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두는 남한의 교육과 달리 사회주의 교육은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이질화된 남북의 교육 목적과 인식은 교육 통합에 있어서 한계점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앞서 살펴보았던 분야별 통일 전략에 따른 한계점들이 모두 한 가지로 기결됨을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주체사상이었습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핵무력, 자력갱생, 사회주의 교육, 주체문예 이 모든 것이 주체사상 안에서 이루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일의 한계점들을 모두 포괄하는 걸림돌인 주체사상을 누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주체사상을 그 어느 것이 아닌 바로 기독교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어떤 힘으로 주체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그의 핵심 교리들과 사례들을 더 깊이 고찰해 보았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원에 이르는 길을 계시해 주는데요. 주체사상에서 성경과도 같은 존재는 김일성 교시입니다. 이는 신의 명령과도 다름이 없어서 철저한 따름을 요구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반면 주체사상에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띱니다. 기독교에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기준은 성경과 하나님이신데요. 주체사상에서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수령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종말, 즉 심판의 때를 말하며 우리가 영적인 신부단장을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체사상에서는 이상세계로서의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천지와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버지이시지만 주체사상에서는 김일성이 절대적 존재이며 창조주로 일컬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칭하는데요. 주체사상에서는 김정일을 구원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체사상에서는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이 영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성령님과도 같은 존재로 인식됩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모두 한 몸으로 운행하신다는 교리입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하게도 주체사상에서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내세우며 수령과 당대중의 통일체를 강조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사례와 증언은 기독교가 주체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을 변증해 주는데요. 실제로 과반수의 북한 이탈 주민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남한 사회에 원만한 적응을 할 수 있었고 주체사상으로부터 완전한 탈출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한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의 정치 엘리트들이 기독교로부터 정교하게 모방해 갔지만 한 가지 가져가지 못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로도 알 수 있듯 기독교가 주체사상에 끼치는 파급력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입니다. 노예제 노예무역 금지, 여성 지위 향상, 신문차별 철폐, 일부 1처제 정립, 어린이 인권 신장운동, 교육 자선기관 설립, 사회동포주의 실현, 위와 같이 현대 국가의 바탕을 이룬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가 인류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는 점인데요. 역사학자이자 선교사인 케네스 라토렛은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만큼 큰 영향을 끼친 단일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과 세계 속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방대했지만 통일 전략 속에 기독교의 영향력은 논의 밖에 있으며 기독교 다음 세대들 또한 통일에 대한 자신의 역할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통일에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특히 기독교의 움직임이 절실합니다. 특별히 통일 시대를 살아갈 당사자인 다음 세대가 움직여야 하는데요. 저는 다음 세대가 통일을 멀게 느끼는 이유는 통일을 위해 나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통일을 위해 작지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며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여러 영역의 활동들을 통해 북한에 대한 마음을 받고 키워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생수해관 기독학교의 사례를 들어 각 영역별로 다음 세대의 역할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네,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먼저 북한과 이 나라에 대한 마음을 받고 기도로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순 없지만 매달 한 번씩 국회에 찾아가 국회 기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북한과 나라를 위한 마음을 받아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하늘에 상달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기독교 정치인으로 세워져 통일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며 통일 다음 세대가 경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더 키워가며 통일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 공익수익 모금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작지만 통일을 위해 흘려보내는 재정적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Unity in Christ, UIC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의 청소년이 하나 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귀한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북한과 통일을 위한 목소리를 내려는 노력 또한 있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처럼 작지만 큰 목소리를 낼 때 큰 파급력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다재다능한 다음 세대가 자신의 역량과 달란트를 끌어내어 통일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각각의 재능으로 범민족 통일문화 대축제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고 통일 UCC 공모전에 공모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타코리아 통일학술제처럼 통일을 위한 학술적인 부분을 풀어내며 더불어 이것을 삶까지 사는 것까지가 통일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이 통일세대를 세우는 교육을 받고 넘어서 이 교육을 학예까지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정전 70주년 희년회 때 우리 한반도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나팔을 불어야 할 때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다음 세대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다음 세대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통일의 광명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